그런 털을 가진 강아지 보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순자 할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 때마다 보리는 그 발치에 얌전히 앉아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움직이면 다시 졸졸 따라갔어요. 보리야, 오늘도 날이 참 좋다. 그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영감은 또 혼자 있겠네. 순자 할머니의 남편 민준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져 읍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가는 것이 할머니의 변치 않는 일과였죠.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서울이랑 부산으로 떠나 제 가정 꾸리느라 바빴어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었죠. 보리야, 마당에 얌전히 있어. 할미 고추 좀 널고 올게. 순자 할머니가 빨간 고추를 소쿠리에 담아 마당에 널자 보리는 그 옆에 스르르 누워 졸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보리는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했지요. 7살이 넘은 보리는 이제 예전처럼 날렵하진 않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오늘은 남편 면회에 가는 날이니까요. 보리는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자 뭔가 눈치챈 듯 들떠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보리야,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해.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그 말에 보리의 눈빛이 순간 서운함으로 가득 찹니다. 순자 할머니도 보리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요양병원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에 보리의 목줄을 단단히 메어둡니다. 해질 때쯤 올 테니까 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알았지? 보리는 낑낑거리면서도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대문을 나섰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할머니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오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죠. 먼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보리야, 할미 다녀왔어. 순자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에 메어두었던 보리의 목줄은 날카롭게 끊어져 있고 마당에는 보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밉니다. 순자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요? 우리 보리가 없어졌어요. 보리야, 보리야. 순자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해질녘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들었죠. 이웃집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순자씨, 혹시 아까 개장수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개장수,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보리가 줄을 끊고 도망쳤거나 혹은 누군가 풀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보리를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보리야, 제발 어디 있니? 보리야, 마을 이장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보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붙여볼까요? 큰아들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준호는 그날 바로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와보리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보리의 특징과 할머니의 연락처를 적었죠. 준호와 순자 할머니는 읍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장수차를 봤다는 이웃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리를 만난 지 7년, 그동안 보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보리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보리야, 제발 꼭 돌아와야 한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보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으로도 몇 번이나 알렸고
주변 동물병원에도 전부 연락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준호는 월요일이 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마당에 보리의 밥그릇을 내놓았어요. 혹시라도 보리가 배고픈 채로 돌아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밥그릇은 언제나 그대로였고 차가운 이슬만이 그곳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고 기력도 뚝 떨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가는 날에도 할머니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보리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공허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놓인 보리의 밥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밥조차 담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텅 빈 채로 놓여있을 뿐이었죠.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보리가 사라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자식들은 명절에 찾아오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훌쩍 떠나버렸죠. 어머니, 이제 새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래야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작은 딸 수진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강아지라니 보리는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7년 동안 함께했던 둘도 없는 가족이자 친구였으니까요. 아니야, 우리 보리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보리가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수진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리의 밥그릇은 여전히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어요. 먼지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밥그릇을 들어 깨끗하게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인가 보구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보리가 돌아올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그렇게 접은 것이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오랜 슬픔을 드디어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이 잠시 쉬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고구마 순을 심었죠. 장날에는 읍내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과도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의 순자 할머니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속의 거대한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할머니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보,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텃밭에 고구마 순도 심었어요. 올가을에는 맛있는 고구마가 열리겠죠? 남편은 대답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보리 이야기도 잔뜩 했지만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여보를 찾아올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고 이제 보리마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 하나뿐이라 밥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간단히 끓인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을 구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보리가 꼬리를 치며 기다렸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반가운 존재는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순자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낑.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승의 낑낑대는 소리 당서 순자 할머니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낑낑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것이 환청일지 현실일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보리를 그리워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꿈에서 보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 헛것이 들리는 건가? 할머니는 다시 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에 물기를 닦은 뒤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세하게 무언가 긁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라한 형체가 보였어요. 피골이 상접한 누렁개 한 마리가 현관 앞에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보리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개는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쿵 쓰러졌어요. 보리야, 아이고, 보리야. 할머니는 황급히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진 몸, 상처투성이의 털, 그리고 굶주림의 퀭한 모습. 하지만 분명 보리였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내 가족을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보리야, 정신 좀 차려봐. 보리야. 순자 할머니는 손자처럼 아끼는 읍내 수의사 서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황을 들은 서준은 바로 진료소로 나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보리를 담요로 감싸 안고 숨이 넘어가라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보리 맞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수의사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확신의 찬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보리 맞아. 똑똑히 봐. 넘어진 왼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잖아. 그건 어릴 때 다친 상처야. 우리 보리가 틀림없어. 서준은 보리를 세심하게 검사했습니다. 심한 탈수 상태에 영양실조, 전신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다 헐어서 피가 배어 있었지요. 할머니, 보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탈수랑 영양실조가 심하고 온몸에 상처도 많고요. 하지만 다행히 내부 장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수액 맞고 푹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보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보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살려는 의지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리는 링거를 맞으며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보리 많이 고생했지? 응?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아이고. 서준은 보리를 하룻밤 입원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고집했지만 서준이 간곡히 말렸어요. 할머니도 쉬셔야 해요. 제가 잘 돌볼 테니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때 보리 상태 다시 보고 집에 데려갈 수 있을지 결정해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보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꼭 꿈만 같았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보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상태는 어제보다 한결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보리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친구네요. 오늘은 좀 더 지켜보고 내일쯤 집에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후 순자 할머니는 드디어 보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당분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이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심한 운동은 피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보리는 여전히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그 반짝이는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순자 할머니는 보리를 조심스럽게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리는 할머니의 품에 얌전히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있던 곳. 보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순자 할머니가 평소에 앉는 툇마루 옆에 털썩 누웠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보리야. 여기가 내 자리였지. 잘 왔어. 순자 할머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보리의 밥그릇을 다시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처방해준 특별 사료를 담아 보리 앞에 놓아주었죠. 보리는 천천히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보리 잘 먹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제 좀 살이 올라야지.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방 한구석에 마련해준 보리의 방석에서는 새근새근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 시간 떠돌았던 보리에게도,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순자 할머니에게도 오늘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보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할머니가 일어나는 소리에 꼬리를 파닥이며 반겼지요. 순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잘 잤니? 우리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할머니는 신이 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꺼냈습니다. 보리에게는 영양 많은 사료와 함께 삶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섞어 주었죠. 보리가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도 자신의 아침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보리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게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한시도 할머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보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순자씨. 진짜로 보리가 돌아왔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시원한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는 낯선 사람이 왔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몸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 이장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순자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장님을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작년에 그 개장수차가 근처 도살장으로 가던 중에 고갯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차가 뒤집혀서 개 몇 마리가 도망쳤다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장수차 사고라니 금시초문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체 언제요? 보리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자 씨가 너무 상심하셔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그랬지요. 순자 할머니는 마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리는 개장수에게 잡혀가다가 그 끔찍한 사고로 탈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집을 향해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럼 그 1년 동안 우리 보리는 대체 어디서 지낸 걸까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오직 보리만이 그 험난한 여정을 알고 있겠지요. 아마 이곳저곳 떠돌면서 악착같이 집을 찾아왔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순자 씨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리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 돌아온 그 강한 의지에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알려주셔서요. 이장님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보리 곁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보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눈빛에는 1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보리야, 너 나를 찾으려고 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순자 할머니는 보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보리는 약한 소리로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둘은 오랜 시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보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많이 야위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씩 힘차졌고 밥도 아주 잘 먹게 되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서준의 조언대로 보리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주고 상처를 세심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리야, 산책 좀 할까? 멀리는 말고 우리 마당에서만 살살.
할머니의 말에 보리는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비록 짧은 산책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보리는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보는 풍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보리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보리의 기적 같은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다 집을 찾아온 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순자 할머니, 보리 정말 기특하네. 사람보다 낫다. 의리가 있어. 순자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보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주말에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고 작은 딸 수진도 곧 방문하겠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알리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저 민준 환자 보호자인데요. 오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아, 네, 어머님. 안정적이세요. 오늘은 식사도 잘하셨고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 개가 돌아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1년 만에 집을 찾아왔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네, 어머님, 꼭 전해드릴게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보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보리를 데리고 남편 면회를 가볼까? 다음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보리를 데리고 면회를 가도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처음에 병원 측은 규칙상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할머니가 그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아주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보리를 목욕시키고 털을 곱게 빗어주었습니다. 보리는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며 잔뜩 들뜬 모습이었어요. 보리야, 오늘은 할아버지 만나러 가볼까? 오랜만이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여보가 보리를 알아볼까? 괜히 데리고 가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리는 할머니의 품에 얌전히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서 약속한 대로 아주 잠시만 면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와 보리를 남편의 병실로 안내했지요.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늘 그랬듯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안고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보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보리를 남편 옆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리는 잠시 주변을 킁킁 살피더니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보리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도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무릎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보리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보리는 그 손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이놈 아직 안 죽었네.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거칠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혔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보리를 알아보다니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던 남편이 보리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민준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은 보리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많이 늙었구나.
나처럼.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는 남편과 할머니 사이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처럼 말이죠. 여보, 보리가 집 찾아왔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다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옛 기억을 떠올린 듯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났지요. 여보, 다음에 또 올게요. 보리도 데리고 올게요. 남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보리는 남편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담당 의사가 순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님,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할아버님께서 오랜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이렇게 옛 기억이 섬광처럼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보리 덕분이에요. 7년 동안 함께한 진짜 가족이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꼭 병원에 연락 주시고요. 할머니는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보리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보리가 남편에게도 이렇게나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보리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며 집을 찾아온 보리의 의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지요.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리는 익숙한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늘 앉던 텐마루 앞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웠지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보리의 밥그릇에 특별히 맛있는 사료와 함께 작은 고기 조각을 섞어주었습니다. 보리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살랑 흔들며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보리야, 정말 고맙다.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할머니의 말에 보리는 잠시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 보리의 자리를 다시 정성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었지요. 보리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할머니도 자리에 누워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텅 비어 공허했던 이 집에 다시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가득 느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지요. 비록 예전만큼 쌩쌩하게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을 함께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어볼까? 할머니가 작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자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동안 보리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아 지켜보았지요.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둘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보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보리도 이제는 아이들과 제법 친해졌어요. 특히 옆집 사는 7살 소년 지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집에 들러보리와 노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할머니, 보리는 진짜 똑똑해요. 제가 부르면 다 알아듣고 달려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보리는 항상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험난하고 긴 여정 끝에 기어코 집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고 작은 딸 수진도 틈나는 대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보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 깊이 안도했지요. 어머니,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보리가 어떻게 그 먼 길을 다 찾아왔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인연의 힘이었으니까요.
병원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리를 데리고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보리가 오는 날이면 다른 날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요.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보리의 존재가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보리 데리고 왔어요. 우리 보리 많이 좋아졌죠? 남편은 말없이 그저 보리의 머리를 오랫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그 서툰 손길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할머니의 작은 텃밭에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추는 새빨갛게 물들었고 고구마도 아주 실하게 잘 자랐지요. 순자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보리야,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네가 돌아와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아. 보리는 할머니의 말에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텅 비었던 마당의 밥그릇에는 다시 맛있는 밥이 담기고 할머니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녀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졸고 있었지요. 문득 할머니는 보리가 없었던 그 1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추웠던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보리야. 할머니의 나지막한 부름에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쁜 보리,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보리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보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사랑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가슴 벅찬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존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두 영혼이 다시 함께하는 평화롭고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고. 진짜 가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리고 희망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도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고 말입니다. 보리의 기환은 단순한 동물의 기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리,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순자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그치, 보리야? 할머니의 속삭임에 보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의 깊은 정적 속에서 두 존재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